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실기 기출문제 10번째 시간 가치, 흥미, 진로 사정 첫 번째 영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라이티스 포괄적 직업상담 3단계 뭐였죠? 포괄적 진명문이었죠. 포괄적 진명문. 첫 번째 단계 진단, 두 번째 단계 명료화 또는 해석, 세 번째 단계 문제 해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슈퍼가 아니고 슈퍼인데 오타네요. 그쵸? 네,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진단을 위한 세 가지 평가 유형을 설명하시오. 네, 세 가지 평가는 개인, 문제, 예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평가, 개인에 관한 평가, 검사, 심층 면담,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내담자 특성을 평가하는 거죠. 문제 평가는 내담자 겪는 어려움, 또 직업 상담에 대해서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문제 평가였습니다. 예언 평가는 직업 성공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죠. 네. 개인 평가, 문제 평가를 토대로 예측하는 것, 개인 문제 예언 평가였습니다. 슈퍼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 뭐였죠?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슈퍼 직업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그래서 문은 문제 탐색, 그리고 자아 개념 묘사. 두 번째 심층적 탐색. 자아 수용, 자아 통찰. 네 번째 현실 검증이죠. 네.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 의사결정. 네, 그래서 문심자 씨는 현태의 부인이다. 다음 발달적 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이거는 과거, 현재 구분하면 된다고 했죠. 진로 자서전은 과거에 쓰는 거니까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파악. 일기는 매일매일 쓰니까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 파악. 다음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환잠현이죠. 환잠현.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잠현 그랬잖아요. 근데 현실기 세 가지 하위 단계에 대해 쓰시오. 뭐였죠? 탐구특. 현실기는 탐구특이었죠. 흥능가전 탐구특.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흥능가전 탐구특. 그렇죠? 그래서 탐색기, 구체화기, 특수화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는 직업 선택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고, 구체화 단계는 특정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몰두하는 단계의 구체화기.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고도로 전문화된,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의 특수화기, 탐구특이었습니다. 그 다음 슈퍼의 진로발달 5단계. 슈퍼 진로발달 5단계 성탐화교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네. 각 단계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지난 시간 강의 노트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의 경력개발 방법 중 성장기의 3단계. 네. 슈퍼 내 성환이 흥미 능력은, 그렇죠. 성환이 흥미 능력, 성장기 환흥능이죠. 네. 성환이 흥미 능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그래서 환상 욕구가 중시되는 시기가 환상기고, 흥미기는 이제 흥미 취향이 중시되는 시기, 능력기는 능력이랑 이제 직업에서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시기가 능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3가지. 자결계였죠. 자결계.
자결 목표, 사회인지적 자결계, 자결 목표, 사회인지적 자결 목표,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죠.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믿는 것, 믿음, 신념. 결과 기대는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 목표.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갖는 개인의 의도, 개인적 목표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인지 이론의 세 가지 영역 모델. 이게 뭐였죠? 흥미, 선택, 수행이었죠. 흥선수. 3모델 흥선수. 흥미 모델, 선택 모델, 수행 모델. 그래서 흥미 모델은 그 도표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 우리 영상 내용 중에서 도표에서 각 모델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미 모형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랑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었고, 선택 모형에서는 흥미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랑 결과 기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것이 학습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습 경험은 개인적 배경이랑 환경적 배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학습 경험은 강화, 변별적 학습 원리죠. 변별적 강화 원리에 따라서 특정 영역의 학습 경험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특정 영역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선택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모형은 수행 수준이랑 수행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그리고 한 가지 수행 목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수행 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수행 모델. 이렇게 해서 SCCT 사회인지진로 이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가치, 흥미, 진로 사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 아주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유사 문제,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일으키는 흥미라고 한다.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 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유사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수포의 흥미 사정 기법, 이거는 조금 다르죠. 뭐 비슷한데 이제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수포의 흥미 사정 기법을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필기할 때 이거 많이 했죠. 표현 조작 조사. 수포는 표현 조작 조사였어요. 그래서 수포의 흥미 사정 기법을 쓰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표현 조작 조사. 먼저 표현된 흥미는 말 그대로 내담자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흥미에 대해서 직접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 좋고 싫음을 말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 카드 분류하기나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정하는 것이 표현된 흥미. 두 번째, 조작된 흥미. 어떤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작된 흥미. 마지막, 조사된 흥미. 조사된 흥미는 이제 인벤토리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인벤토리라는 게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조사된 흥미입니다. 스트롱 흥미 검사가 대표적이죠. 특정 직업의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흥미랑 내담자의 흥미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점을 비교해서 유사점이 많을수록 해당 직업에 대한 흥미가 많다라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스트롱 흥미 검사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 실시하는 게 조사된 흥미, 인벤토리드 인터레스트. 그래서 표현 조작 조사. 수퍼는 표현 조작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래 문제로 돌아오면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기법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직업 카드 분류, 작업 경험 분석, 직업 선호도 조사, 이 세 가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직업 카드 분류는 뭐 잘 아시죠? 표현된 흥미, 수포 표현된 흥미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이죠. 직업 카드를 놓고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모르겠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선호, 혐오, 미결정, 중성군. 두 번째, 작업 경험 분석. 과거의 작업 경험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가치, 생활 방식, 기술,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술도 알 수 있겠죠.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분석하니까. 그래서 생활 방식, 기술, 직업 선호도를 규명하는 것이 작업 경험 분석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네, 이게 이제 스트롱 흥미 검사랑도 이제 유사한 거죠. 근데 직업 선호도 검사는 실제로 그 워크넷에 가도 이제 있는데,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 리아섹이죠. 네, 리아섹.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유형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흥미를 사정한다. 직업 선호도 검사까지 이 세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작업 선호, 흥미 카드 작업 선호, 흥미 카드 작업 선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다른 기법들도 이제 있어요. 뭐 흥미 평가 기법도 있고, 네, 뭐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가 이제 직업 흥미 검사와 유사한 얘기가 되겠고, 네, 다른 기법들도 있는데 이제 우선 이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 이것도 빈출 주제입니다. 네, 유사 문제에서는 3가지를 적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5가지 정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면 흥미를 사정하는 그리고 사정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하고 결정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조사한다, 네, 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의미에 가깝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보면 자기인식을 증진시킨다. 네, 내담자가 실제로 이 흥미 사정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겠죠. 자기 이해도 넓어지고, 그리고 직업 및 교육상 불만족 원인을 규명한다. 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세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가로 좋아하는 것, 일로서 선호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하도록 해야 하고, 네 번째, 직업의 대안을 규명한다. 5번째,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도록, 이렇게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암기는 목적, 흥미 사정의 목적이죠.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여가 대안의 탐색을 조장한다. 목적 인식에 대해서 불만족하면 여가 대안을 탐색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예요.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여가 대안의 탐색 조장한다. 목적, 흥미사정 목적, 인식, 자기인식 증진, 불만족, 직업, 교육상 불만족 원인 규명,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분, 대안 규명이죠. 직업 대안 규명, 탐색, 직업 탐색 조장. 네. 그래서 5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기에서 가치사정법 6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에서는 3가지, 그래서 6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사정 간단히 살펴보면, 가치사정 기법,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네, 체크리스트 가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직접 체크하는 거죠. 이게 직접 가치 사정을 직접 하는 방식이고, 이제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나 절정 경험 조사하기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을 돌아보는 거죠. 경험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겪었던 경험, 했던 선택을 돌아보면 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 목록 리스트는 직접, 과거 선택 회상이나 절정 경험 조사는 경험을 토대로 유추하는 것. 그리고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은 자유시간이나 돈이 주어졌을 경우에 넌 어떻게 쓰고 싶니? 라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 보도록 함으로써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일몽 말하기. 개인적 환상으로서의 백일몽. 백일몽이라는 건 엄청 꿈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꿈 상상.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바라는 상상 이런 게 뭔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마지막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중에 6가지 적으면 됩니다. 이게 다 6가지군요. 네, 이걸 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은 설명을 쓰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쓰면 되고, 네, 3가지, 6가지 쓰시오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 회사,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절정 경험을 조사하기, 백일몽 말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 떠올리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가치, 과거 순위는 있고, 가치는 가치 사정하기죠. 네, 가치의 과거 순위는 있고, 절정의 꿈과 계획을 존경하라. 네, 꿈이라는 건 백일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과거 순위는 있고, 과거의 선택을 회상하는 거죠. 순위는 직접 순위 매기기, 가치 목록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절정의 꿈, 절정 경험 조사하기. 꿈은 백일몽이죠. 백일몽 말하기. 계획을 존경하라. 존경은 존경하는 인물 말하는 거고, 계획은 자유시간 돈,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 떠올리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선택 회상, 순위 매기기, 가치 순위 매기는 거죠. 절정 경험, 그리고 꿈, 백일몽 말하기, 계획은 무슨 계획이었죠? 금전 사용, 시간 사용,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떠올리기,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 네, 바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가치 사정의 용도 첫 번째, 현재의 직업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의 근거를 찾는다. 가치 사정을 통해서 직업 상황이랑 연결시켰을 때 이 사람의 중요한 가치가 직업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불만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만족의 근거를 찾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사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기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 갈등의 근거를 찾는 용도, 가치 사정입니다.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죠.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친구 관계 간의 역할도 있을 거고, 이러한 역할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근거를 이제 가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갈등의 근거를 찾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가치 불만족은 자기인식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치 불만족은 자기인식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만족, 현재 직업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의 근거, 자기인식 증진, 갈등, 역할 갈등, 근거 찾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넘어갈게요. 생애 진로 사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네, 이거는 한 2가지 문제를 그냥 하나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또 아주 빈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사 문제 보시면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인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또 밑에 문제는 생애진로 사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그리고 여기는 구조 4가지. 네. 그래서 구조 4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의 의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애진로 사정이란 내담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직업상담 정보를 얻는 구조화된 면접기법이에요. 구조화된 면접기법이죠. 즉, 진행 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딱 짜여져 있는 것. 상담 초기에 진행이 되죠. 네. 가장 처음 만났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양적 평가일까요? 질적 평가일까요? 네, 질적 평가 과정이죠. 양적, 질적의 차이는 수치화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양적 평가는 예를 들면 이제 검사 같은 것들이죠. 수치화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양적 평가라면 질적 평가는 네, 수치화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질적 평가 과정이고, 생애진로 과정은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를 보면, 구조는 진전 강요입니다. 진전 강요.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잖아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길 강요합니다. 그래서 생애, 진전, 강요. 진로 사정. 진로 사정은 직업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여가 활동 등을 사정하는 것이 진로 사정입니다. 다음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인 하루는 내담자가 하루 생활을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는 거죠.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사정하여 자신의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 얘기는 내담자의 그 전형적인 하루를 파악할 때 2가지 성격 차원으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의존적, 독립적 차원이 있고 자발적, 체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존적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또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이러한 성격 차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 조직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정리되셨죠? 네, 전형적인 하루. 다음, 강점과 장애. 말 그대로 강점 장애를 파악하는 거예요. 강점 장애를 탐구하여 이를 극복할 대처 자원과 잠재력을 찾는다. 강점과 장애. 마지막, 요약. 마지막 단계죠.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자기 인식 높일 수 있고, 또한 이제 이거를 결과랑 연결시키는 거죠. 목표 성취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표 성취를 자극한다. 그래서 진전 강요. 생애는 진전을 강요한다.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한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진전 강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알 수 있는 정보. 생애진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 첫 번째,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경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진로 사정에서 듣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고, 2번째, 내담자의 기술을 알 수 있고, 유능성에 대해서 자기 평가하는 것, 그리고 상담자의 평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내담자의 가치관이랑 자기인식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애진로 사정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한다 그랬죠. 진전 강요,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장애, 요약. 객관적 유가도 할 수 있다. 갑자기 유가, 요즘 유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 2022년 4월인데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유가도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 객관적 유가를 알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이죠. 어떤 교육이나 직업 정보, 직업 경험에 대한 정보,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그리고 상담자의 평가 정보.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치관이죠. 가치관.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 객관적 유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애진로 사정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죠. 생애진로 사정 구조 4가지 중 진로 사정 첫 번째로 봤던 내용입니다. 이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쓰고 설명하래요. 바로 정답 작성해 보겠습니다. 진로 사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부분으로. 직업, 교육, 여가. 네, 여가 직업 교육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가 직업 교육, 직업 경험. 과거 직업 경험에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에 대해 사장하는 것. 교육은 교육 또는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교육이나 훈련 과정 관련된 문제들. 과거의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문제들. 그래서 1번, 2번은 이제 좋았던 거, 싫었던 거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이고 여가 활동은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가 직업 교육, 여가 활동, 직업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문제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은 앞에 문제에서 본 내용은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고 구조죠. 객관적 유가도 알 수 있다. 객관적 유가,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진로 사정에 들어가서 3개로 나누면 여가 직업 교육이라고 했어요. 여가 활동, 직업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진로시간 전망으로 넘어왔습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주요 용도 5가지. 여기는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고 했네요. 앞에는 5가지 쓰라 그랬고, 그 5가지 쓰라고 하는 거는 이제 5가지 쓰면 되고요. 3가지 쓰라고 하면 3가지 쓰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로시간 전망이란 진로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상을 의미합니다. 상이라는 건 이미지죠.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이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네. 무엇에 관한? 진로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이미지. 그래서 목적은 내담자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행동을 미래의 목표에 연결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고, 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중요해요. 진로시간 전망은 미래를 중시하는 거죠. 미래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진로시간 전망 검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의식과 희망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하고 목표 설정을 촉구할 수 있고 계획 기술 연습 등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시간 전망 검사 결국엔 이제 미래의 초점이라는 것.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상을 살펴보지만 초점은 미래에 있다. 정답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용도입니다. 검사지의 용도. 5가지 쓰라고 했으니 이제 5가지만 써도 되는데 7가지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네, 희망을 고취시키는 용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진로의식 고취,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 지향성,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네, 위에서 봤었죠. 근데 네, 이것은 이제 변별성은 그 뒤에 나올 코틀의 이론에서 나오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변별성 통합성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진로시간 전망 검사를 한다. 그 다음 현재 행동을 미래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 통합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로시간 전망 검사를 하고 마지막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 진로, 방향에 따라 실제 행동,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 고취, 진로, 진로 의식 고취, 방향, 방향성이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행동, 현재 행동과 미래를 연결시킨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다.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다.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희망, 진로, 방향에 따라 실제 목표, 행동, 계획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 네, 여기서 원의 의미, 크기, 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코틀의 원형 검사. 코틀의 원형 검사는 이제 원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원을 그리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원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렇게 둡니다. 자, 보면은 세 개의 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고요.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을 작게 그리면 예를 들어 과거라는 원을 작게 그리면 과거에 대한 친밀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크게 그리면 현재가 미래보다 크게 그리면 현재가 미래보다 더 친밀하게 느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의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같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게 세 개의 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친밀감이라고 했죠. 과거가 이렇게 작게 그리면 이제 과거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게 그리면 상대적으로 친밀감이 작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 대한 친밀감. 그 다음 원의 배치는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고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동떨어져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것은 연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이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 독립적인 상태.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중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다. 이것이 연합. 고립, 연결, 연합. 마지막 통합 단계. 통합 단계는 원이 하나네요. 현재에서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에서 다 통합된 관계. 이것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통합된 거죠. 이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검사, 원의 배치까지 알아봤고, 또 코틀의 원형검사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을 제시했는데, 이건 이제 진로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국면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차원.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기까지 해서 답안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원의 의미, 크기, 배치에 대해서 쓰라고 했죠. 원의 의미는
시간 차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한다. 각 원의 의미. 다음, 원의 크기. 원의 크기는 상대적 친밀감이라고 했죠.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 세 번째, 원의 배치. 시간 차원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립, 연결, 연합, 통합. 고립, 연결, 연합, 통합.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이번 문제는 코틀 원형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주 빈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유사한 문제도 마찬가지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 네,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틀의 원형검사에서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국면,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입니다. 방향성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방향성, 앞에 괄호치고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방향성, 미래 지향성. 그래서 시간 차원의 전망을 의미하고 미래 지향성, 낙관적 입장을 구성한다. 이 진로 시간 전망에서 이제 과거나 현재를 지향한다면 이제 실제로 현실감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 결정력을 약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변별성이라는 것은 이제 분화와 관련이 있는데 시간 차원 내에서 사건의 강도와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래를 현실처럼 더 잘 가정할수록 변별성이 더 높은 거죠. 시간 차원의 사건의 강도와 확장이 커진다는 의미잖아요.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낀다는 것은 현실 내에서 사건, 미래에 일어날 그런 미래를 가정하는 이런 사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변별성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낄수록 변별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사건의 강도를 더 크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미래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속한 목표 설정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통합성. 통합성은 시간 통합.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원의 배치에서 통합을 봤었죠. 코틀 원형검사 원의 배치 부분에서 통합이 뭐였죠? 현재로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과거랑 미래가 현재에 통합이 된 거잖아요. 네. 시간 차원의 관계성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했다. 즉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하는 것과 관련이 되죠. 네. 그래서 통합성, 시간의 통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전망 개입은 우선 초점이 미래라고 했으니까 네, 현재와 미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따로 얘기하지 않죠. 네. 그 다음 계획한 기법을 실습하여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면 방변통, 방향, 변별, 통합성, 방변통. 미래의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고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킨다. 방향성, 미래의 방향, 미래 지향성. 변별성, 변별. 시간 차원 내에서 사건의 강도, 확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더 현실처럼 느끼는 게 더 분화가 잘 된다. 변별성이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신속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변별성. 마지막 통합성.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진로의식을 고취시킨다.
네, 시간 관계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동, 미래 계획과 연결. 이렇게 방변통, 코틀은 방변통, 코틀, 방변통,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방변통. 이렇게 코틀 원형 검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반복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좀 암기가 많아서 조금 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만 힘내셔서 차근차근 그날 이제 복습 잘 하시고 이제 누적해서 복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